안녕하세요. DX 서비스 프론트엔드 개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LG CNS 손정한 팀장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치 센터 조직에서 클라우드 기반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DX 서비스에서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 프론트엔드 개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이 매우 중요해졌고, 이 때문에 고객과 직접 맞닿는 프론트엔드 역할과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며 프론트엔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텐션으로부터 로열티까지 이어지는 고객 여정 지도상에서 구매 직전에 디지털 채널을 통해 얼마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지가 구매 전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채널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경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웹사이트 이용 시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찾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시장 상황에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 얼마나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면서 프론트엔드를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만큼 프론트엔드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도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프론트엔드를 더 나은 방법으로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리액트와 뷰 같은 모던 UI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액트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비롯하여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 세계를 선도하는 서비스들이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어비앤비, 넷플릭스는 페이스북 못지않게 리액트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많은 기업들이 모던 UI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의 필수 사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스택 오버플로에서 2022년 실시한 디벨로퍼 서베이에서도 웹 프레임워크 순위에서 모던 UI가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개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프레임워크 순위에 더욱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보면 앞으로도 이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던 UI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리액트를 만든 이유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액트 웹사이트를 보면 리액트를 만든 이유에 대해 우리는 지속해서 데이터가 변화하는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리액트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페인 포인트에 대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데이터가 계속 변화한다는 것과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액트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리액트가 무엇인지와 장점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와 연결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 컴포넌트라고 불리는 작고 고립된 코드의 파편을 이용하여 복잡한 UI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앞서 말한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는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 컴포넌트 단위의 개발을 도입하여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액트의 장점 중 가장 큰 부분이 데이터의 변경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변경한 부분만 실제 돔에 적용하는 가상돔, 버추얼돔이라는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계속 변화한다는 페인 포인트는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던 UI를 왜 사용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보자면, 모던 UI가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컴포넌트 기반 개발을 통해 해결하고 계속 변화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던 UI의 존재 목적에 대해 이해하였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모던 UI가 기존 웹 개발 방식의 페인 포인트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웹 화면은 새로운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서버에서 렌더링된 전적 리소스가 다운로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새로 고침하면 전체 페이지를 다시 렌더링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페이지가 하얗게 표시되는 현상이 매번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페이지 전환이 매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모던 UI에서는 웹사이트를 하나의 페이지로 만드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방식을 도입하여 페이지 전환 시 리로딩이 필요 없도록 했으며, 필요한 부분만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갱신하여 화면에 대한 UX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웹 화면은 동일한 패턴의 같은 버튼이 정의되었다고 해도 작업자가 다르다면 각 페이지 단위로 따로따로 퍼블리싱 및 개발이 진행되어 서로 다른 방식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코드가 생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중복 작업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모던 UI에서는 컴포넌트 단위의 개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작업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기존 웹 화면을 개발할 때는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직접 돔을 찾아서 값을 변경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돔을 찾기 위해서 혹은 돔을 직접 수정하기 위해서 HTML과 자바스크립트에 서로 밀접한 결함이 있는 코드가 많이 존재했으며, HTML 화면이 변경되는 경우 자바스크립트에도 영향이 많아 소모적인 작업이 많았습니다. 또한 돔 조작이 발생할 때마다 배치나 화면 표시에 많은 연산을 발생시키다 보니 브라우저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모던 UI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변경을 감지하여 변경된 부분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상돔 기술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모던 UI를 위한 준비가 정말 잘 갖춰지면 DX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반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어질리티 또한 확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화된 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모던 UI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그마나 스토리북 같은 협업 도구 기반 소통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컴포넌트 기반을 잘 갖추면 컴포넌트를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화면 개발이 가능해져서 어질리티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확보한 컴포넌트 어셋을 잘 활용하면 빠르게 UI 화면을 프로토타이핑하여 구성해보고 실제 시나리오대로 서비스 데모를 진행해보면서 목표 이미지에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이를 통한 어질리티가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던 UI는 선언형 UI 개발 방식이므로 데이터에 반응하는 UI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일일이 돔을 조작하는 코드 없이 특정 케이스에 원하는 화면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여 개발 생산성이 높아져 어질리티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좋아진다고 하니 모던 UI를 당연히 당장 사용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모던 UI를 사용하기로 하면 변화가 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무작정 도입하기보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 방식, 개발 프로세스, 역할별 태스크, 아키텍처 총 4가지 측면에서 모던 UI를 사용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 방식입니다. 모던 UI 개발 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15년에 정의된 현대화된 버전의 ES6 문법을 사용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바스크립트보다 좀 더 안전한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개발자들이 해당 언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 언어가 EX6 기반으로 바뀌었으나 웹 브라우저들은 아직 EX5까지만 호환되어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졌고, 이 때문에 빌드 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소스 파일과 Node.js의 의존성 패키지들을 가지고 브라우저가 실행하는 파일로 변환하여 패키징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빌드 과정이 복잡하고 중요해졌습니다. 이 과정은 애플리케이션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빌드 시간과 실제 동작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예정이라면 꼭 프로젝트에 맞게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하나로 배포하던 것에서 배포 단위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단위로 분리가 됩니다. 프론트 영역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으로 구성되고 웹서버만 있으면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하나 유의할 점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루트 페이지에 접근해서 모든 페이지가 로딩이 되어야만 상세 페이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주소 직접 연결 시도할 경우 루트 페이지에 연결하는 웹서버 설정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던 UI를 사용하게 되면 개발 프로세스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서비스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는 UX UI 초기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정의하고 프로덕트 컨셉을 정의하는 것은 기존과 비슷한 과정이지만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는 작업부터는 모던 UI 기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컴포넌트 단위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핵심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도 컴포넌트 재사용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디자인 시스템 어셋을 기반으로 한 UI를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UI를 화면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 사용해 보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요구사항들을 좀 더 빠르고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꼭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구현 단계에서는 먼저 UI 표준 정의 및 디자인 토큰 값을 정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토큰이란 테마 관리, 스타일 변경의 용이성을 위해 스타일 공통 요소들을 단계별로 변수화하여 스타일 커스터마이징 시 해당 변수값을 조정하면 해당 변수를 활용한 컴포넌트들이 스타일을 일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화된 방식을 의미합니다. 컴포넌트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조직이라면 신규 프로젝트 시 디자인 토큰 값 조정만으로도 프로젝트에 커스터마이징된 컴포넌트를 손쉽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UI 표준 및 디자인 토큰 정의 이후 본격적인 개발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화면 설계부터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로 이어지는 기존 개발 프로세스와 같은 흐름도 존재하지만 공통 컴포넌트를 위한 검토 및 식별로 시작하는 공통 컴포넌트 개발을 위한 흐름도 존재하므로 UI 개발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일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컴포넌트를 식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포넌트 식별 시 디자인 시스템에 입고할 것인지 어셋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협의체에서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입고되는 공통 컴포넌트와 프로젝트 전용 컴포넌트로 구분하여 개발이 진행되어야 혼동 없이 관리가 가능해지니 이 부분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할별 타스크 측면에서도 모던 UI 사용 시 UX UI 개발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역할이 많이 달라집니다. 기존 역할에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및 디자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타스크들이 추가되어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모든 역할에 공통적으로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와 개발을 위한 타스크가 추가됩니다. 기존의 단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던 프로세스가 반복적인 순환 프로세스로 변경되면서 상호 간 활발한 피드백을 통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각 역할별로 살펴보면 기획자는 단순히 화면에 대한 설계만 진행하던 것에서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 및 설계를 주도하는 역할이 되어야 하고 디자이너는 단순히 화면별 디자인 이미지 작업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이 추가됩니다. 퍼블리셔는 디자인된 이미지를 화면 단위로 퍼블리싱 하던 것에서 컴포넌트 단위로 나눠서 퍼블리싱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 측면에서는 컴포넌트 단위 개발은 물론이고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스토리북 작성 및 디자인 시스템 연결을 통해 컴포넌트가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역할이 추가됩니다. 단순히 글자만으로는 일의 범위가 느껴지지 않아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우 큰 변화가 필요하므로 투입 전에 프로젝트 인원들과 역할별 타스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니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키텍처 측면은 어떻게 바뀔까요? 모던 UI 사용 시 기존의 하나의 큰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하던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프레젠테이션 영역만 UI로 따로 나눠주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분리됩니다. 프론트엔드 영역은 UI만 분리되었기 때문에 복잡한 아키텍처 구성 없이 스토리지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웹서버만 띄어서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백엔드는 프론트엔드와의 연계를 위해 REST API나 gRPC, GraphQL 같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기존의 프레젠테이션만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가져왔으므로 대부분의 비즈니스 로직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프론트에 존재하는 로직은 아무리 난독화되어도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므로 보안상 비즈니스 로직은 최대한 백엔드 영역에 두고, 프론트에서는 입력값에 대한 밸리데이션과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에 더욱 중점을 두고 설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 모던 UI를 사용하는지, 모던 UI가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지, 모던 UI를 사용하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확인하셨지만, 모던 UI를 잘 사용하려면 디자인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여 디자인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이 이전에 없던 개념은 아니었으나 모던 UI를 사용하며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개발자의 개발 방식만 바뀌면 될 거라는 단순한 접근만 가지고는 모던 UI의 장점을 살리기 힘듭니다. 컴포넌트 기반 개발 업무에서 중복 업무를 줄이고 일관된 기반 하에 개발을 진행하려면 디자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구성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공통 컴포넌트 개발팀 혹은 담당자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모던 UI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디자인 업무, 퍼블리싱 업무, 개발 업무 간에 그레이존이 존재하여 이 때문에 기존 프로세스상 가장 마지막에 작업을 해야 하는 개발자에게 모든 일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개발 일정 지연 및 품질 이슈가 생겨납니다. 또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공통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통 컴포넌트 활용 여부가 모니터링 되지 못하면 동일 기능에 대해서 각자 컴포넌트를 만들어 개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치 엄청 비싸고 좋은 도구를 사서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기존 저렴한 도구처럼 사용하면서 비싼 값을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보면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와 패턴을 정의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가이드라인이나 규칙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닐슨 노만 그룹에서 정의한 디자인 시스템 정의를 보면 디자인의 중복성을 줄이면서 시각적인 일관성과 제품에서 공유되는 철학이나 언어들을 대규모로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을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도비의 디자인 시스템 정의를 보면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생성하기 위해 원칙, 표준을 기록한 것이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시스템의 개발 방향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까지도 일관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디자인 시스템까지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도 많이 있으나 결국 시스템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면 일관성을 가지고 모던 UI가 제공하는 장점을 유지하려면 디자인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던 UI가 왜 좋은지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프로젝트에 모던 UI를 도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도입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규모입니다. 앞서 리액트 탄생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던 UI는 대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만든 UI 개발 도구입니다. 컴포넌트를 나누는 작업, 배포 전 반드시 필요한 빌드 과정, 프론트엔드,
배포, 과정 분리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추가 작업이 기존 업무의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스템이 되면 검토해 볼 만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인데 무리하게 모던 UI를 도입하게 되면 공통 컴포넌트 작업은 오히려 오버헤드가 되고 관리 포인트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기존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거나 매터리얼 UI 같은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활용한 개발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 프로젝트에서도 모던 UI를 사용하는 이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러닝 커브나 변화 관리를 지속해야 되는 운영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관리하기 어려운 소스코드를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던 UI를 도입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이 개발자 구성입니다. 일단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아키텍처 구성상 나눠지면서 스킬셋도 분리되고 개발 인원도 별도 구성이 필요해집니다. 한 사람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지며 동일한 모델에 대한 백엔드의 관점과 프론트엔드 관점이 다를 수 있어서 협업도 매우 중요해집니다. 또한 프론트엔드에 대한 공통 컴포넌트 작업 및 프로젝트 구성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성능과 사용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므로 이를 리드할 테크니컬 리더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기존 웹 시스템 개발 시에도 초기 프로젝트 셋업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가 필요했던 것처럼 프론트엔드에 대한 영역도 아키텍트와 같은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변화를 깨닫고 있는 조직에서는 모던 UI를 처음 접하는 개발자들에게 자바스크립트는 다들 조금씩은 해보았으니 모두 다 같이 공부하면서 해봅시다 라고 요구하시는 조직도 있으실 듯 합니다. 저희도 초기에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으나 모던 UI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해하는데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고 이를 조금 더 응용하여 개발하기까지 빠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 이상이 필요하였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라면 1인당 적어도 평균 2개월의 러닝 커브를 감수하며 투자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인 고민이나 대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주요 핵심 기능을 개발할 경험자 투입을 추천드립니다. UI는 결국 컴포넌트 구성이며 패턴의 반복이므로 중급 이상 개발자의 정제된 코드 패턴을 보고 배우면서 빠르게 캐치업하게 되면 좀 더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디자인, 개발 조직 간 협업 체계 구성 가능 여부입니다. 이 협업 체계 없이는 개발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리드해야 하는 조직 구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들도 러닝 커브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면 개발 생산성을 절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또한 운영 이관 이후에도 협업 체계와 공동 컴포넌트 식별, 검토가 유지되지 않으면 컴포넌트 단위 관리라는 모던 UI 도입 효과 없이 난개발이 되는 회귀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 도입 전에 꼭 검토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모던 UI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프로젝트 내 인력 역량 수준과 조직 구성을 고려한 도입 전략 또한 필요합니다. 조직의 역량 수준과 가능한 조직 구성을 보시고 어느 단계까지 진행할 것인지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로 프로젝트에 적합한 프레임워크 및 언어 선정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이 필요한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어서 새롭게 나오는 기능들에 대해 새로운 시도가 수시로 가능한 조직에 적합하고 뷰나 앵귤러는 개발 표준 프레임워크 수준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개발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직에 적합합니다. 또한 요즘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스벨트와 같은 프레임워크는 조직의 기술 수준이 높고 다소 도전적이더라도 혁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조직에 적합해 보입니다. 리액트, 뷰, 스벨트 중에 조직에 적합한 라이브러리가 어떤 것인지 이 특성을 포함하여 조직의 현재 역량 수준에 따른 러닝 커브까지 고려하여 프레임워크를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어도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할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던 UI 도입에 따른 변화의 폭이 매우 크므로 언어까지 타입스크립트로 선정하면 매우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프로젝트 진행 난이도가 엄청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입스크립트의 경우 분명 지향해야 할 언어이긴 하지만 배워야 할 사항이 늘면서 개발자 수급 또한 어려워질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 영역에 대한 선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UI 화면을 모던 UI로 개발하는 것은 러닝커브 측면에서 오히려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기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개발자 리소스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며 모던 UI는 SPA라는 장점이 있으므로 해당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고객 채널에 적절히 적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직 능숙한 개발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UI로 바꾸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SPA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용자가 자주 쓰는 영역만 모던 UI로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드민을 위한 컴포넌트를 전략적으로 확보했다면 컴포넌트로 쉽고 빠르게 어드민 화면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속 재사용하여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또한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협업을 위한 도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활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만큼 도구의 선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이너가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도구를 UX, UI를 담당하는 모든 역할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컴포넌트 문서화 도구에 대한 부분도 이때 함께 고려하여 가능하면 도구 간 연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UI, UX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시스템 확보를 검토해야 하는데 회사 차원의 표준이 필요한 경우나 프로젝트가 매우 커서 표준화가 중요하고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져가는 것이 개발 조직과 고객 모두에게 윈윈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히 투자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시스템 확보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UI 에셋도 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프로젝트 확장이나 신규 프로젝트 진행 시 함께 검토하여 생산성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활동도 가능하니 이 점도 고려하여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던 UI 도입 전략까지 세웠다고 해도 실제 이행 시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행의 블로커가 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고려사항으로 정리하였으니 이행 전에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려사항들은 필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개발 전에 확정되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리딩 가능한 프론트 엔지니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모던 UI 개발 경험이 있어 개발만 할 수 있는 개발자만 투입해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많은 변화가 수반되는 개발 영역이므로 러닝커브를 최소화하며 프로젝트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딩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통 컴포넌트 개발 및 관리도 이 인력 기준으로 초기에 잘 준비가 되어야 개발이 제대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던 UI 영역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발생하며 변화가 많은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변화 관리를 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니 이를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프론트에 최적화된 백엔드 아키텍처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백엔드 아키텍처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하는 시스템들이 많아졌는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서로 간의 효율적인 인터페이스가 매우 중요하므로 백엔드 아키텍처 변화에 대응하는 프론트엔드 아키텍처가 필요하며 반대로 프론트엔드 관점의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백엔드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점에서 프론트가 백엔드에 맞게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가
조직의 구조와 업무 단위에 맞게 독립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프론트엔드도 동일한 조직에서 모듈화하여 개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로 관리하려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론트엔드 관점에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백엔드 아키텍처는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가 있습니다. 백엔드 서비스가 각각 API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각 채널의 UI의 친화적인 모델 제공을 위해 BFF,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망 개발 환경 확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폐쇄망에서 개발하는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모던 UI는 Node.js 기반의 모듈 설치 및 의존성 관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방된 인터넷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 웹 개발 시 사용하셨던 로컬 리포지토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도 물론 개발은 가능하지만 기존 방식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오픈소스 모듈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수동으로 작업하려고 할 경우 전담 인원이 필요할 정도로 개발 리소스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오픈망을 사용하는 개발 환경 확보를 하는 것을 검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UI 프레임워크가 좋다고 사용자에게 좋은 화면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빠르게 캐치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이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모던 UI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액트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벌써 리액트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던 UI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 현재의 UI 라이브러리는 현재를 가장 잘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나은 시도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모던 UI를 도입하시면서 이런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빠르게 대처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LG CNS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통해 비즈니스 어질리티가 확보 가능한 프로덕트를 개발하여 고객 경험 혁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K사의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금융 앱 개발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개발 계획 단계부터 프론트엔드를 리딩할 수 있는 아키텍트를 투입하여 공통 영역을 관리하였으며, 공통 영역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품질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코드 리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UI, UX 조직 간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협업 도구를 선정하여 함께 활용하였고, 프로젝트 내 컴포넌트가 잘 공유되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을 통해 관리를 하였습니다. 모던 UI가 새로운 기술인 만큼 운영 이슈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 구축 단계에서 SM 현업 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기간 이후에도 이슈가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오픈을 통해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의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며, 이 사례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할 만큼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런치센터에서는 모던 UI를 활용한 개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애자일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고객이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여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전수하기 위해 다양한 오퍼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뿐만 아니라 이후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저희 역량과 경험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